네, 그럼 이제 CNN 아키텍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저희 CNN의 전반적인 예고들을 봤고, CNN을 어떻게 백프로퍼깅 하는지까지 다 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NN 아키텍처에서는 실제적으로 CNN을 써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어쨌든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데, 그냥 CNN이 컨볼루션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 어떤 CNN을 쓴 아키텍처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 그래서 어떠한 레이어와 몇 개를 뭐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절대 머신러닝, 딥러닝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 뭐 알렉스넷이 어땠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알렉스넷이 컨볼루션이 9개 있고 뭐 3바이 3을 시작한다, 이런 거 절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얘네들이 레이어를 이렇게 썼고 몇 개를 했는지, 그거면 돼요. 알았죠? 이제 이걸 강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애우거든요. 막 7x 7에다가 내가 커널이 1000개였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절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갖다 쓸 때도 그냥 불러오면 끝나요. 한 줄이면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CNN을 아키텍처라는 건 사실 다 배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컨볼루션이 뭔지 배웠고, 풀링이 뭔지 배웠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이 뭔지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현존하는 모델들이 만들어졌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잠시만요. 저 유튜브에 좀 올릴게요. 저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지금 올릴게요. 자, 1분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동영상 편집해놓고 수업을 시작해버려서, 잠시만요. 다 됐습니다. 제가 또 오늘 올려드린다 약속 드렸으니까 12시 안에 한번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강의 올라갔거든요. 네.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알렉스넷도 있고 VGNet, 구글넷, 레스넷 같은 수많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요 세 가지를 오늘 볼 거예요. 알렉스넷, VG, 구글, 레스넷. 물론 이 방법들은 예전 방법들이고, 이게 2012년도에 나왔고 VG가 2015년도, 알렉스넷 16년도에 나왔는데, 당연히 2020년도를 살고 있는 현재는 수많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많은 페이퍼에 나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비주얼 레코니션을 위한 백본이 된 이 아키텍처 관점에서 수많은 방법들이 나와서 사실 다 다루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페이퍼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서는 저는 이 세 개의 구조만, 요 알렉스넷, VG넷, 레스넷만 충분히 이해하고 가도 어디 가서 우리가 CNN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CNN 아키텍처의 발전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와 같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있었는데 2011년도까지 우리가 네 번째 강의에서 봤었나요? SVM 기반의 방법들이 주를 이뤘다가, SVM 어떤 피처를 잘 뽑아서 SVM을 하는 걸 잘 이뤘다가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라는 페이퍼를 기점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CNN이. 그 이후로 이제 많은 페이퍼들이 나왔는데, CNN이 엄밀히 얘기하면 첫 번째 CNN을 써서 첫 번째로 성공했던 페이퍼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요. 아마 알렉스넷이라는 걸 당연히 들어봤을 거고, 이 알렉스넷의 구조 보이시는 그림이 항상 이런 그림을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을 땐 이 구조가 이렇게 블락이 되어 있구나 라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일단 CNN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인풋이고 얘가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이고,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게 여기가 커널을 표현한 거고,
이렇게 쭉쭉쭉 해서 여기 댄스라고 하는 게 풀리 커넥티드 모듈을 해서 1000이라는 게 클래스가 1000개니까 이미지는 클래스가 1000개니까 1000 파일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알렉스넷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브넷, 그다음 맥스플링, 그다음에 노멀라이즈드 넷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 안 할 건데 그냥 어떤 로컬 윈도우에서 그 민으로 노멀라이즈를 해버리는 건데 이제 사실 더 이상 쓰지 않는 모듈이에요. 저희가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어쨌든 컨브, 맥스플링, 노멀라이즈, 컨브, 맥스플링, FC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그 이미지 챌린지를 풀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제안이 됐었는데 이 알렉스 넷이라는 방법이 요 구조를 찾으려고 요 컨브 맥스플링 요 구조들을 찾으려고 이 알렉스라는 박사님이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들어요. 거의 5년 정도의 정말 이 튜닝을 했다고 들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찌됐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2012년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물론 여기에 컨브넷 다음에는 항상 렐류어의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매핑이 들어가요. 우리가 배웠죠? 렐류도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구조를 조금만 더 보면 우리의 인풋이 227 by 227 by 3의 이미지고 우리의 퍼스트 레이어 즉 컨볼루션 1 레이어는 96개의 11 by 11 by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스트라이드는 4예요. 그렇다면 자 이걸 안다는 건 뭐냐? 아웃풋 사이즈가 5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우리 저번 강의로 돌아가서 컨볼루션에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즈를 맞추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값이 들어가서 3이 들어가서 우리의 컨볼루션 커널인데 컨본인데 여기 들어가는 사이즈는 96바이 11바이 11인데 자 문제가 인풋 채널은 표시를 안 해줘요. 여기다 뭔가가 곱해져야 되네 사실은. 그렇죠? 왜 표시 안 한다고 했죠? 얘랑 무조건 똑같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기억나죠? 이 얘기했던 거? 그래서 얘는 3이에요 무조건. 뭐냐 이 뎁스 축으로 이 채널 축으로는 사실 컨볼루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이 아웃풋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55였으니까 55에 96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컨볼루션의 인풋과 아웃풋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웃풋은 55바이 55바이 96이 될 거고 이때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total number of parameter는 몇 개죠? 11바이 11바이 3에 96개죠? 요 커널의 사이즈가 즉 각각 한 커널의 한 엘러먼트마다 하나의 밸류를 가지니까 35K 밸류가 되는 거고 바이어스는 96인 거죠. 바이어스는 96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레이어였죠. 그래서 이 알렉스 구조에서 첫 번째 키는 첫 번째 커널의 사이즈가 사실 11 by 11은 정말 큰 거거든요. 이 11 by 11의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전체 최대한 이 앞단에서 글로벌한 특징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컨드 레이어로 들어가 보면 풀링 레이어였는데 30by 30by 필터를 스트라이드 2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웃풋 요게 이젠 다음 풀링 레이어 인풋이죠. 5by 지금 뭐예요? 96이죠? 96에 어떤 풀1이 붙어서 3x3 커널링을 통하면 우리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죠?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55에서 인풋 사이즈에 커널 사이즈 빼고 스트라이드 2로 나눠 플러스 1하는 거 27이 되죠. 그래서 27by 27by 96이 되는 거예요. 왜냐? 96은 변하지 않죠. 왜냐? 채널 와이즈로 인디펜던트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아웃풋 사이즈가
27 by 27 by 96. 그리고 넘버 오브 파라미터 몇 개예요? 0개. 왜냐? 풀링엔 넘버 오브 파라미터가 없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27 by 27 by 3일 때 첫 번째 컨볼루션 다음엔 55 by 55 by 96, 풀링 레이어 다음에 27 by 7 줄어들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체 풀 아키텍처 네트워크는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렉스넷을 가져다 쓰겠다, 내가 알렉스넷 네트워크를 사용해 보겠다 하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55 인풋에서 55 by 96, 55 by 56 by 96을 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게 있어요. 보면 얘가 구조가 우리가 전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 페이퍼, 이게 페이퍼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걸 블락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요. 블락을 두 개를 그려요. 여긴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는 이제 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게 GPU가 GTX 580이라는 GPU를 썼는데, 이게 사실 메모리가 3기가밖에 안 돼요. 사실 3기가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 이 당시도 물론 이게 획기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큰 네트워크를 돌리긴 제한적이었고, 그 사람 이걸 두 개를 써서 해요, GPU를. 그래서 이 모듈과 이 블락을 이 GPU에 각각에 나눠서 돌려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블락을 나눠서 그린 건데, 실제로는 사실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우리 2020년도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GTX 뭐 엔비디아에 나온 거 보면 GTX 뭐 3090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거의 24기가인데 속도도 뭐 이건 메모리뿐만 아니라 속도, 클락수도 사실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불과 1, 2년 전에 발표됐던 논문에서 썼던 결과들, 트레이닝 타임들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연구자는 좋은 거죠. 그쵸? 물론 비싸요. 비싸진 않아요. 싸지고 있어요, 또. 그럼에도 비싸요. 아무튼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컴브 1, 2, 4, 5 요 네 개는 이 피처, 그러니까 GPU 두 개 나눠서 계산하는데 각각의 GPU에서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연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컴브 3, 컴브 3, FC, 6, 7, 8은 올 커넥션, 즉 얘네들은 모두 커넥션이 일어나도록 학습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인디펜던트하게 두 개를 따로 해버리면 사실 네트워크를 크게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블락에서는 퓨전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성공을 하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논문에서 보면 얘가 224 by 224를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인풋이 224였고 우리의 커널 사이즈가 11인데 스트라이드가 4예요. 이렇게 단 되겠죠, 아웃풋? 얼마 나오죠? 소수점으로 나와버려요, 이거. 그쵸? 얼마 해볼까요, 한번? 이거 어떻게 되죠? 2, 1, 3이고 4를 1 하면 나오면 얼마죠? 4, 5, 20, 4, 3, 4, 4, 10, 4, 3, 12, 4, 3, 12, 3점. 그러니까 1을 더하니까 54점 몇 명 나와. 정수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처음에 이 시도를 했을 때는 224배 2사로 해서 저 54.5가 나오니까 크로핑을 해버려요, 그냥 저 소수점을. 왜냐? 이 당시만 해도 이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이었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정확한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커널 사이즈와 인풋 아웃풋의 관계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가면 얘가 224가 아니라 2727로 해야 정확하게 55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넷을 최근에 구현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다 227 by 227에서 구현을 해요. 이런 이유에서. 어쨌든 히스토리 백그라운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네, 2010년 우승을 하고, 물론 이 다음에 알렉스가 약간 발전시킨 페이퍼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로 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자, 알렉스넷에는 레이어가 사실 8개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한 레이어는 인풋과 어떤 풀링, 그 컨볼루션 하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리수는 물리고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겹쳤어요. 그럼 이 레이어가 8개가 좀 작지 않냐?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딥하게 쌓아서 잘 되는 거였으면 더 딥하게 쌓으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나오겠죠. 당연히 2014년도에. 그래서 결과가 뭐냐? 더 잘 된다. 19개의 레이어를 쓰면 더 디퍼 레이어, 즉 19개의 레이어를 썼을 때 VG라는 네트워크가 RSN보다 훨씬 더 성능을 나타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알렉스넷이라는 이제 저 구조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정말 잘 웰 디파인 됐긴 했지만 사실 요즘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요즘에 거의 백본 네트워크를 쓰는 거는 요 VGG 또는 레스넷이거든요. 오늘 배우겠지만. 그래서 VG가 어떤 측면에 성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VG 네트워크의 철학은 이거였어요. 스몰 필터로 더 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스몰 필터로 더 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철학이었고, 알렉스넷에 8개 레이어를 쓰던 거를 16개에서 19개 레이어를 쓰자. 근데 키 팩터가 3x3 컨볼루션으로 스트라이드 1, 패딩 1으로 2x2 맥스 풀링 스트라이드 2를 가지고 모두 다 레이어를 만들면은 우리가 요 알렉스넷에 했을 때처럼 첫 번째 레이어 11x11처럼 큰 리셋보다 큰 커널을 쓰지 않아도 메모리도 줄일 수 있으면서 성능도 높일 수가 있다 라는 거였고, 실제 2014년도 챌린지에서 7.3%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부터 보면 알렉스넷이 이렇게 7개의 8개 레이어로 구성된 반면에 VGG16, VG19은 컨볼루션을 훨씬 더 깊게 쌓아서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데, 신기한 점은 뭐 5x5, 11x11 컨볼루션이 아니라 모든 레이어가 3x3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좋냐? 왜 스몰 필터를 쓰는 게 더 좋냐? 스몰 필터 쓰는 게 좋은 이유가, 첫 번째, 3개의 3x3 필터를 스택하면 7x7의 리셋 필드랑 같다고 우리 배웠죠? 우리 좀 돌아가 볼까요? 어디서 배웠죠 이거? 제가 예시로 보여줬죠? 여기서 배웠죠? 자, 3개의 3x3 컨볼루션을 3번 그러니까 쓰는 게 실발 차나 쓰는 것보다 리셋 필드는 같지만 메모리 컨볼루션 파라미터가 더 적고, 컨볼루션 파라미터 더 적고, 그리고 논리니어티를 더 늘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거다라고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3x3을 3개 쓰면 더 디퍼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더 많은 논리니어티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넘버 오브 파라미터가 27C 제곱이 49C 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요 3개를 쓰는 게 더 좋다. 결론은 뭐냐? VG는 커널 사이즈가 3x3으로 작은 걸로 여러 개를 써서 훨씬 더 성능을 높였다라는 점이고,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VG 네트워크의 인풋 이미지가 됐죠? 여기서는 이미지를 이제 컨볼루션들을 쭉쭉쭉 쌌는데, 이때 컨브 11, 컨브 12라는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붙여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1000x1 1000x1의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1000x1의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풋 224x224x 3에다가 어쨌든 얘는 메모리가 먹겠죠? 이만큼의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왜냐? 인풋을 저장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첫 번째 컨볼루션 사이즈가 333, 64 333, 64를 저 인풋에 아니죠.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파라미터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64였죠? 커널 사이즈가. 자, 이거 한 번만 그려줄게요. 2, 4, 2, 4, 3에다가 우리의 첫 번째 컨볼루션이 3바이 3바이 3바이가 6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얼마나 나와야 되죠? 그럼 아웃풋이 계산해보면 2, 4, 2, 4, 64가 나와야 돼요. 왜냐? 패딩을 넣어서 스페셜런 줄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저번 시간 넘어가요. 패딩을 써서 3바이 3일 때 양옆으로 바운더리가 일씩 줄어야 되는 걸 패딩으로 막아줘서 2, 4 다시 2, 4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2, 4 바이 24, 64가 되는데, 이때 그럼 메모리가 이만큼 먹겠죠? 또 이걸 계산하면 또 메모리 먹을 거고 될 거예요. 파라미터랑 다 먹을 거예요. 즉 그래서 이 토탈 메모리를 쭉 계산해 보면은 영상 한 개에 96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먹고, 토탈 넘버 오브 파라미터는 이게 몇 개죠? 138만 개인가요? 아니죠. 1억 3천만 개인가요? 계산해보세요. m이니까 10의 6승이죠.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사실 크죠? 무겁죠? 그래서 조금 더 보면, 그럼 어디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먹었고 어디서 파라미터가 많이 들어가는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메모리가 사실 요 얼리 컨볼루션들에서 들어와요. 여기서 왜냐? 이 스페셜 레졸루션이 224바 224에서 커널을 Z축으로 늘리다 보면 스페셜로 안 줄어드니까 메모리가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링을 잘 써서 얘네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대부분 마지막 FC 레이에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뭐 해봤자 얘네들은 3 곱하기 3 곱하기 128인데 얘는 7바이 7바이 512만큼의 커널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만큼 메모리를 여기서 먹어버려요. FC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VGG 네트워크 다음으로의 방법들은 FC 레이어를 없애버려요. FC 레이어를 없애고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라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해버리는데, 이제 뒤에 레슨넷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VGG 네트워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계는 됐지만 결국에 요 레이어를 늘림으로써 성공을 하죠. 알렉스넷에서의 8개 레이어를 19개 늘림으로써 높은 성능을 냈고, 그럼에도 메모리는 더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자, 8개를 19개로 늘렸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거면 내가 메모리는 충분히 있다고 치고 GPU는 좋아질 테니까 레이어를 더 늘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2014년, 15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요. 다 실패를 하죠. 많은 이유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 레슨넷이라는 페이퍼가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레이어의 개수를 150개까지 늘려내요. 그럼 어떻게 이 레슨넷이 150개까지 늘릴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에 레슨넷에서 풀고 싶었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네트워크를 딥하게 쌓아서 이 플레인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딥하게 쌓았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발견을 합니다. 기존 20개 레이어, 뭐 VGG처럼 VG 정도 되겠죠? 여기다가 56개를 쌓아보는 거예요. 56개까지 쌓았을 때 얘네 두 개 성능을 비교를 해보니까 성능이 56개가 더 안 좋았어요. 더 안 좋았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56개 레이어가 되면 네트워크가 더 복잡해지니까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기억나죠? 오버피팅이라는 게 뭐예요? 트레이닝 타임에선 트레이닝 에러는 정말 작아지는데 테스팅 에러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경우였으면 얘가 사실 오버피팅 문제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트레이닝 때도 잘 안 돼요. 그 말은 오버피팅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56개 레이어가 perform worse 하는데 트레이닝과 테스팅에서 둘 다 perform worse 하니까 엄밀히 하면 얘는 오버피팅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그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얘가 잘 안 됐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저러한 모델을, 그냥 저렇게 플레인한 모델을 단순히 쭉쭉쭉쭉쭉 쌓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얘네들 이러한 문제가, 네트워크를 무한히 늘릴 수 없던 문제가 단순히 네트워크가 복잡해서 생기는 오버피팅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꿨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게 바로 레지듀얼 네트워크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넘어왔는데 이게 오늘 저희 이렇게 녹화로 하니까 질문도 없고 하니까 좀 빨리 넘어왔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천천히 들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질문들은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희 저번 주에 휴강했던 거는 제가 보강 계획 잡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